예제 20.5인데요. 보겠습니다.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각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계산해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볼타 전지의 산화 환원 반응 균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식이죠. 아연은 지금 산화됐고요. 구리 이온은 환원이 됐어요. 전자 두 개가 아연 금속으로부터 구리 이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전부 다 1몰 농도입니다. 표준 상태죠. 이때 측정되는 표준 전지 전위가 1.1V다 이거예요. 자, 요런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바로 요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예, 아연 전극과 구리 전극으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흐르면서 1.1V가 측정된다 이겁니다. 자, 요런 상황을 또 우리가 전지선 표현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아연 금속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연 이온이 접해 있고 수용액 상태고 1몰 농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다리가 있고 구리 이온이 역시 수용액 상태의 1몰 농도고요. 거기에는 이제 구리 전극이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전부 다 고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전지식에서도 왼쪽은 산화 양극, 오른쪽은 환원 음극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흐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든 아니면 이렇게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금방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아연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76V래요. 그럴 때 구리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몇 볼트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준 환원 전위 수직선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나타냈었는데요. 그냥 지금부터는 편의상 가로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환원 전위 수직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어딘가에는 0V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각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전자는 어느 전극에서 어느 전극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나요? 전자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전극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왜냐면 전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환원 전위가 큰 전극에는요. 전자 위치 에너지가 작아요. 왜냐면 전자를 좋아하는 전극이죠. 그럼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전극에서 큰 전극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전자를 이르는 쪽이니까 이쪽은 반드시 산화 양극이고요. 전자를 얻는 전극은 당연히 환원 음극이 되겠죠. 얘는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전이, 얘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측정되는 표준 전지 전위는 뭔가요? 이 그래프에서 바로 요 화살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예,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때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가 큰 거죠. 바로 요 화살표의 길이, 화살표의 방향,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상황을 이 수직선에다 한번 나타내 보죠. 아연은 지금 산화가 됐죠. 아연은 산화 양극입니다. 근데 얘의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76V래요.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76V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측정되는 표준 전지 전위가 1.1V래요. 당연히 이게 이 길이가 1.1V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구리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얼마냐?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요게 되는 거죠. 요 점의 좌표.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길이 알고 시작을 아니까 요건 뭐였어요? 당연히 0.34V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아연 전극에서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구리 전극으로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그 기전력이 얼마냐면 바로 1.1V다 이겁니다. 자, 요걸 좀 더 체계적으로 써보죠. 1.1V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0.34에서 마이너스 0.76을 빼서 구한 거죠. 요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요. 표준 전지 전위는 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서로 빼준 값입니다. 근데 어디서 뭘 빼줘야 되나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를 서로 빼준 거죠. 그게 바로 표준 전지 전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수직선상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랑 화살표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리는 바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구리의 표준 환원 전위는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아연은 지금 환원 반응이 아니라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연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는 말 그대로 환원되는 반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역반응인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0.76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라는 것은 그냥 0.76을 더하는 거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0.6인데요. 요거는 상황이 약간 다르죠. 이거는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로부터 그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그 볼타 전지의 산화 환원 반응 균형식이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요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이 전체 반응식이 어떠한 반반응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금방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요 식이 금방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는 자세한 계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산화 양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 음극에서는 어떤 반반응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지금 산화됐나요? 환원됐나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얘는 얘가 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자를 얻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잔뜩 붙어있던 산소를 잃었죠.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산화수를 따져도 되지만은 산화수 따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금방 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I-는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I2가 된 거죠. 전자를 잃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뭐 H+나 물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음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걔네들을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쓰면 이런 두 식이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이 각각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알아야 되겠죠. 얘는 얼마냐면은 1.33V고요. 이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0.54V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표준 환원 전위는 이런 각각 반반응에 주어지는 값이죠. 전체 볼타 전지에 주어지는 값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표준 환원 전위 수직선상에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33V니까 그냥 아무데나 표시를 하면 되고요. 0.54V니까 더 왼쪽이겠죠. 자,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금방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산화 양극이고 여기는 환원 음극인 거죠. 자,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 0.54V,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 1.33V죠. 그리고 그때 측정되는 표준 전지 기전력은 얼마일까요? 바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를 구하면은 0.79V가 됩니다. 0.79V가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0.79V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 1.33V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 0.54V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역시 똑같은 값인 0.79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얘는 지금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의 표준 환원 전위를 그대로 써줘요. 1.33이고 얘는 지금 환원 반응이 아니라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표준 환원 전위라는 것은 환원되는 반반응에 주어진 값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역반응인 산화 반응이니까 얘가 아니라 그 부호가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0.54V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역시
0.79V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반반응과 표준 환원 전이가 뭐 예를 들어서 2V짜리인 반반응을 연결해서 볼타 전지를 만들었어요. 요 두 전극으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도 역시 얘가 환원 음극으로 작용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환원 음극이 아니라 산화 양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 길이에 비례하는 그런 표준 전지 전이 값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어떤 반반응이 항상 산화 양극이고 항상 환원 음극이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또 다른 반반응과 조합이 돼서 볼타 전지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걔는 여기처럼 환원 음극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산화 양극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되는 이 양수의 표준 전지 전이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얘가 양수니까 이 산화 환원 반응이 표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정반응의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 부호가. 자, 밑에 있는 보충 예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이 각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로부터 전체 전지의 표준 기전력을 계산해라 이거예요. 자, 요거를 보자마자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이 전체 반응식이 어떤 반반응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가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알루미늄은 뭐가 된 거예요?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서 전자를 잃었습니다. 얘는 산화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겠죠. 반대로 요오드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I 마이너스가 됐어요. 얘는 환원 음극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각각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이를 우리가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보면은 알루미늄은 산화됐지만 산화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이 값은 없죠. 전부 환원되는 방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알루미늄 이온이 전자를 먹어서 알루미늄 금속이 되는 요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이가 마이너스 1.66V예요. 마이너스 1.66V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가 전자를 먹어서 I-가 되는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이가 플러스 0.54V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이런 상황을 표준 환원 전이 그 수직선에다 한번 나타내보죠. 자, 마이너스 1.66V니까 그냥 아무데나 찍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66V고요. 또 플러스 0.54V니까 당연히 더 오른쪽이겠죠. 0.54V입니다. 자,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가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시가 되는데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전자는 이쪽 전극에서 이쪽 전극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 길이만큼의 추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길이가 몇 볼트입니까? 당연히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얘가 2.2V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전체 상황이 식과 일치하죠? 알루미늄은 산화됐어요. 얘가 산화 양극이라는 거고요. 요오드는 환원이 됐습니다. 얘가 환원 음극인 거죠.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대로 요거를 요런 방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표준 전지 전이는 어때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이 0.54V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66V를 빼주는 거니까 결국은 또 더하게 돼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요오드는 환원이 되니까요. 표준 환원 전이 0.54V를 그대로 더해주는데 알루미늄은 환원이 아니라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이 표준 환원 전이는 알루미늄이 환원되는 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잖아요. 얘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역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얘도 역시 부호가 바뀌어서요. 마이너스 1.66V가 아니라 플러스 1.66V를 그냥 더해준다 해도 역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죠. 자, 예제 20.7이에요. 어떤 볼타 전지가 있는데요. 표준 상태에서 요 두 반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원 음극에서는 어떤 반반응이 일어나고 산화 양극에서는 어떤 반반응이 일어날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때 이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이를 구해라 이거죠. 자, 당연히 먼저 뒤에 나오는 표준 환원 전이를 알아야 되겠죠. 뒤에 표를 보면은 얘의 표준 환원 전이는 마이너스 0.403V고요. 얘는 표준 환원 전이가 마이너스 0.136V입니다. 역시 표준 환원 전이는
이렇게 반반응이 주어지는 값이죠. 자, 역시 우리가 이 상황을 표준 환원전이 수직선에다 나타낼 수만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0.403V니까요. 어디 표시될까요? 뭐 여기다 표시를 하죠. 뭐 마이너스 0.403V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요? 얘는 더 오른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0.136V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시가 됐고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의 기전력을 가지고? 요 화살표의 길이만큼에 해당되는 기전력을 가지고선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당연히 얘는 산화양극이고요.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음극입니다. 자, 마이너스 0.403V 뭐예요? 바로 얘죠? 얘가 산화양극, 얘는 환원음극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화살표 길이는 뭐가 됩니까? 계산을 하면은 0.267V가 나오죠. 바로 표준 전지 전위가 0.267V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제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0.267V는 환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마이너스 0.136V에서 산화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마이너스 0.403V를 빼준다는 거죠. 예,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똑같이 0.267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산화 반응, 여기서는 환원 반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요. 얘를 환원 반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산화 반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때 표준 전지 전위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환원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마이너스 0.403V에서 뭘 빼요?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 마이너스 0.136V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부호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0.267V가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다. 답이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표준 전지 전위가 음수라는 것은 그 산화 환원 반응이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이 환원 산화 관계가 반대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준 전지 전위의 부호랑 반응의 자발성은 이제 이따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계속 풀어보죠. 자, 예제 20.8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주어주고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강한 산화제냐 그걸 고르라는 겁니다. 당연히 뭘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물질들과 관련된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의 환원 반반응과 그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반반응에 표준 환원 전위 값이 크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환원 반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 환원 반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얘가 전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자를 좋아할수록 그 환원 반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가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제일 크죠. 당연히 얘가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애고요. 전자를 좋아할수록 강한 산화제죠. 얘가 제일 강한 산화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가장 강한 산화제일까요? 그 다음에는 표준 환원 전위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그 다음이고요. 얘가 제일 약한 산화제겠죠. 이 중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강한 환원제일까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Ag+는 전자를 별로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이 Ag 금속은 전자를 잘 내주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이 중에서 가장 약한 환원제일까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전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얘가 됐죠. 굉장히 좋아하는 전자랑 붙어 있는데 전자를 잘 내주겠어요? 잘 안 내주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약한 환원제다. 이것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죠?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랑 그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각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 표준 환원 전위 수직선에 표시할 수만 있으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자,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눈치는 챘어요. 뭐냐면은 어떤 볼타 전지가 있을 때 얘가 양수라는 것은 그 산화 환원 반응이 정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델타 G0는 음수일 거예요. 그리고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은 전지 기전력은 깁스 프리 에너지랑 어떤 관계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이 정확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